강남역 뒷골목 새벽 1시, 10년 전이었다면 취객들의 고함과 호객꾼의 외침으로 귀가 먹먹했을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정막입니다. 네온 사인은 꺼졌고 철문엔 임대문의 스티커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던 대한민국 회식 문화 자체가 멸종하고 있는 겁니다. 화류계라고 불리던 거대한 제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개인 사업장이 무려 49만 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흥업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술집 매출은 전년 대비 9.2%가 증발했고 노래방은 아예 10곳 중 1곳꼴로 간판을 내렸죠. 서울만 봐도 호프집 1,300곳이 사라졌는데 이게 단순히 가게 몇 개 문 닫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회식 문화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법인카드입니다. 과거 유흥업계 매출의 60% 이상을 책임지던 큰손이 바로 기업 접대비와 임원 회식비였거든요. 그런데 이 법카가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기업들이 클린카드 정책을 도입하면서 심야 유흥업소 결제를 원천 봉쇄했고 내부 감사까지 강화됐죠. 쉽게 말해 유흥업계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린 겁니다. 10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업부 김 과장이 거래처 접대하고 박상무가 핌 회식비로 2차, 3차를 끊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 돈줄이 막히니 유흥가 전체가 질식하기 시작한 거죠. 강남의 한 룸살롱 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평일에도 법카 손님으로 만석이었는데 요즘은 주말에도 반이 빕니다. 실제로 유흥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법카 시대의 종말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죠.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법카가 사라진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손님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한잔하지? 예전엔 팀워크를 다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김 부장은 꼰대가 되어버리죠. MZ세대에게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거든요. 퇴근 후 시간은 내 것이고 억지로 술자리에 끌려가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기업들도 이 분위기를 읽었죠. 회식비 자체를 줄이거나 아예 점심 식사로 대체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법인카드가 막히면 개인 지갑이라도 열리지 않겠냐는 거였죠. 유흥업계가 기대를 건 건 40대, 5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과거엔 이 세대가 큰손이었거든요.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오르던 시절엔 기분 내키면 수백만 원도 거침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고 주식은 반토막 났으며 코인에 넣은 돈은 묶여버렸죠. 50대 중반의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분인데 한때는 한 달에 서너 번은 거래처 접대 겸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년에 한두 번도 가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노후가 불안해서 돈을 못 쓰겠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은퇴 후 삶은 막막하니 지갑을 꽁꽁 닫아버린 거죠. 이렇게 유흥업계의 또 다른 기둥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미래의 고객이 될 20대, 30대 남성들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에게 유흥업소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현실을 한번 보죠. 월 실수령액 210만 원? 여기서 월세 내고 대출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룻밤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깨지는 룸살롱 문화를 이들은 사치가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부릅니다.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32살 직장인 이 대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하겠냐고요.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차라리 호캉스 가죠. 아니면 제대로 된 오마카세 한번 먹을래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고 경험으로 남는 소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르는 삶 비위 맞추며 술 마시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놀이 방식도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넷플릭스 틀고 배달시켜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데이팅 앱을 켜면 됩니다. 굳이 돈 들여서 유흥업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회사, 집, 유튜브, 배달. 이 네 단어가 20대, 30대 세대의 삶을 요약합니다. 과거의 유흥 공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밤문화의 방정식은 이들에게 외계어나 다름없습니다. 돈줄이 마르면 권력 구조도 바뀝니다. 과거 유흥업계의 먹이사슬은 명확했죠. 손님은 왕이고 업주는 갑이며 종사자는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즘은 업주가 종사자 눈치를 봅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그나마 오는 손님을 받아줄 젊고 예쁜 영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해졌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엔 이 업계로 들어오는 젊은 여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죠.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 유튜버 같은 길이 열렸으니까요. 굳이 밤에 술 마시며 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남아있는 젊은 종사자들의 몸값이 하늘을 찌릅니다. 20대 종사들의 태도는 업주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선불금인 마이킹 빚이 있어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무단결근에 잠수까지 타버리죠. 조금만 수틀리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라며 가게를 옮겨버립니다. 강남의 한 실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가씨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제발 출근해달라고 사정해요. 유흥가에도 MZ세대의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주종관계가 역전된 기묘한 풍경이죠. 젊은 종사자들이 갑처럼 행동하는 사이 나이 든 종사자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납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종사자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업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갈 곳이 없거든요. 결국 강남이나 홍대 같은 일군 상권에서 밀려나 외곽의 허름한 업소나 더 험한 업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세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사는 거죠. 문제는 서비스 품질입니다. 요즘 유흥업소에 가본 손님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비싼 돈 내고 갔는데 파트너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대화를 맞추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소적인 반응이 넘쳐나죠. 내 돈 내고 왜 눈치를 봐야 해?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이나 사겠다.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니 업주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 입장에선 가성비가 최악인 거죠. 돈은 더 내는데 만족도는 바닥을 치니까요. 결국 손님 발길이 더 끊기고 매출이 줄고 서비스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든 겁니다. 유흥업계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몰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SNS를 열어보면 화려한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벤츠 핸들을 잡은 손, 샤넬백을 든 팔, 호텔 루프탑 파티 장면까지 젊은 여성 종사자들이 올린 것들이죠. 겉으로 보면 인생의 승리자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짧아요. 대부분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유흥업소에서 버는 돈은 쉽게 들어오는 만큼 허무하게 빠져나갑니다. 퇴근도 하기 전에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왜 그럴까요? 이 세계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명품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나는 샤넬 정도는 들어야 해. 에르메스 없으면 무시당해. 이런 자기 최면에 빠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소비 패턴이에요. 7,000원짜리 밥값에는 벌벌 떨면서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는 고민 없이 결제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은 비싸다면서 100만 원짜리 구두는 충동 구매하죠. 완전히 기형적인 금전 감각입니다. 한 전직 종사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 벌었는데 통장엔 항상 10만 원도 없었어요. 결국 나이 들어 은퇴할 때쯤 남는 건 빚더미와 망가진 건강, 그리고 피폐해진 정신뿐입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신 대가죠. 돈이 새는 구멍은 명품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늪이 있어요. 바로 도박입니다. 유흥업소, 바로 위층이나 인근 오피스텔에 숨어있는 불법 도박장 이야기입니다. 바카라, 블랙잭 같은 게임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죠. 이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업계 안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전직 실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새벽 3시쯤 가보면 예쁘게 차려입은 애들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어요. 눈이 완전히 풀려있죠. 팁으로 받은 50만 원, 100만 원을 들고 올라가서 단 10분 만에 전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빚을 지고 일하러 내려가죠. 이 굴레가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유흥업소 시스템 내에 기생하면서 종사자들을 영원히 빚의 노예로 묶어두는 장치예요. 노동의 대가가 저축이나 미래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직행하니 경제적 자립은 꿈도 못 꿉니다. 악랄한 건 이 도박장들이 업소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벌어서 쓰고 잃어서 빚지고 빚 갚으려 또 일하는 구조, 빠져나올 출구가 없는 지옥입니다. 이번엔 피해자가 되는 남성들 이야기입니다. 유흥업계에는 공사라는 은어가 있어요. 공사란 손님에게 연인인 척 접근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타깃은 주로 외로움에 지친 남성이나 뒤늦게 유흥에 빠진 순진한 중년이죠. 이들은 쉽게 감정에 휘둘리거든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친하게 굴면서 연락처를 줍니다. 카톡도 하고 가끔 낮에 만나자는 말도 하죠. 남성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진심인가?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빠, 저 가방 너무 갖고 싶어. 사주면 진짜 잘할게. 명품백 하나가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예요. 감정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백을 사준 남성에게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세요 라고 한 뒤 얼굴조차 안 보여준 경우도 있거든요. 인간적인 예의마저 사라진 먹튀죠. 전문가들은 호구 판별 체크리스트를 알려줍니다. 낮에 만난 적 있는지, 본명을 아는지, 연락이 밤에만 오는지 확인하라고요. 셋 다 해당되면 99% 공사 대상입니다. 돈과 영혼까지 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심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뒤편 화려한 쇼핑몰 바로 뒷골목에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5년 현재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불사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 구역만 끈질기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알려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해당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던 포주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던 거예요. 재개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기 업소를 개발 중심에 배치하고 보상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갔습니다. 도시 정비라는 명목 아래 사익을 챙긴 거죠. 더 한심한 건 주변의 방조입니다. 관할 구청은 단속 권한이 없다고 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지역 정치인들은 사유재산권을 들먹였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 카르텔을 눈감아준 겁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끈질긴 고발로 위원장은 실형을 받았지만 건물주들은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법망을 빠져나갔죠. 유착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은 더 처참합니다. 목포, 군산, 포항 같은 중소도시의 유흥가를 가보신 적 있나요? 밤 9시만 되면 유령 도시로 변합니다. 간판 불은 꺼져 있고 거리엔 인적이 없죠.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층이 전부 수도권으로 떠났거든요. 남은 건 50대 이상뿐입니다. 소비력 있는 고객이 사라지니 상권 전체가 슬럼화되고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한때 월 1,000만 원을 벌던 웨이터들은 지금 배달 라이더나 대리 운전기사로 전직했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빚에 쫓기는 여성 종사자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유흥업소가 문을 닫으면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안마방이나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더 위험하고 음성적인 곳으로 밀려납니다. 법의 보호도 못 받고 건강도 챙길 수 없는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인구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의 근본적 변화라고요. 2030년에는 시장 절반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욕망이 춤추던 밤의 세계, 이제 그곳은 상처와 빚만 남긴 황무지가 됐습니다. 강압적인 회식, 맹목적인 유흥 소비,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오만함,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텅 빈 유흥가의 거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죠. 진짜 즐거움이 무엇이었냐고. 어쩌면 이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적 통증일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낙오된 이들의 일의 한숨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합리적이고 개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편한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